안녕하십니까. 계속정의 임명준입니다. 자, 6회차 3일간의 대장정이 벌어지는 수요경주입니다. 자, 오늘 화요경주를 소화해 봤는데요. 일단 큰 배당이 나온 거는 몇몇 경주밖에 되지 않았고, 일단 드러난 입상 후보 중에서 그나마 결과물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자, 개인적으로는 오늘 좀 오늘 역사적인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세준을 주력으로 추천드려서 맞췄다는 게참 뜻깊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만큼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은 모터를 잡고 안쪽을 잡으면 가능성이 있는데, 또 좋은 반면에 아쉬웠던 점은 김명진 말고는 다 1코스에서 2착으로 밀려났다는 거죠. 강현길 처음에 1자로 나갔다가 밀렸고, 이진우도 밀리고 굉장히 좀 아쉬웠는데, 일단 오늘도 양축 편성 그리고 3파전 축이 있으면 무조건 혼전 양상의 편성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자, 일단은 1경주 같은 경우는 3파전입니다. 한종석이 오늘 인코스에서 첫 우승을 기록했는데, 자, 2연승에 도전하겠고, 자, 좋은 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어성기와 김민천이 반격을 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3파전이기 때문에 자, 어떤 조합을 하더라도 요 3명의 선수 위주로 짜는 것이 맞겠고, 자, 1번, 4번이 제가 오늘 마지막 경기 말씀드린 것처럼 신동길이 깝치다가 5번한테 공간 내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 그림 나왔죠. 한종석 힘 빠지기 정확하게 들어가면 어성규와 김민천이 후착으로 내려면서 2연승에 성공할 수가 있겠고, 1번, 4번이 경쟁을 하는데 4번이 한종석을 씹어 먹으면 5번을 불러들이는 4-1, 4-5가 나올 수가 있겠고, 두 선수가 경쟁을 벌인다라고 한다면 김민천이 주워 먹는 그림까지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 그림을 다 그리면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양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변수를 노린다고 한다면 오늘 이응석을 한번 기대해 봤지만 이응석보다는 자, 이번 신현경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삼복승 변수로 눈여겨보시고, 일단 세 선수 중에서 축을 정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평가가 되는 만큼 일단 최종적으로 축을 정하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 3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인데요. 자, 왜 일단 이경주는 1경주와 비슷한 양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력 승부가 되지 않는 정은민, 박민영, 박민성보다는 1번 문주엽의 임 빠지기 그리고 5번 이진우가 지금 스타트에 강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공, 여기에 6번 배혜민이 추격을 통해서 선두권에 올라서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크게는 1번과 5번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2, 3, 4번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문지엽의 1코스 임 빠지기를 믿어볼 거냐, 이진우의 압박을 기대해 볼 것이냐 좀 고민이 됩니다. 자, 이진우가 오늘 두 번 다 좀 공격적으로 나섰는데 2일과 06 끊고 임 빠지기를 가장 먼저 돌았는데 2착으로 밀렸다는 게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일단 스타트감이 좋고 좀 모터와의 궁합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문지엽도 스타트를 오늘 0.12 끊었는데 1번이 끊고 나머지 선수들이 비슷하게 끊어서 5번을 붙어 돌거나 휘감아 찌르게 만든다고 한다면 1번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안쪽에서 스타트를 주도하지 못하는 거죠. 0.2대 초중반을 끊고 이진우가 0.1대를 끊으면 충분히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쌍승을 뒤집어서 가는 전략 그려볼 수 있겠고, 5번이 머리를 치면은 자, 배혜민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자, 현장 추천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경주는 순전히 1대가리로 갈 것이냐 5대가리로 갈 것이냐 요게 관건이고, 최악의 시나리오 배당이 나오는 그림은 문주엽하고 이진우가 싸울 때, 자, 말씀드린 요 선수들이 공간을 파고들어서 배당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 방법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도 주권을 압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1번의 호전세 여부입니다. 오늘 박서리가 6코스에서 3착을 갔습니다. 강하진 않지만 스타트도 어느 정도 끊었고 추격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모터 기록이 좀 더 올라오는지 봐야 되겠고, 안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2번, 3번, 4번 중에서
우승 후보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신동길과 김도희도 이번 주는 간과할 수 없죠. 모터 우수한 그런 전력들이기 때문에 역시나 고민이 됩니다. 자, 권명호가 오늘 우승 사냥을 노렸습니다만 정경호의 모터발에 밀려서 우승 놓치고 입상에만 그쳤습니다. 다시 한번 우승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박서리를 압박을 해야 되는데 박서리가 밀리지 않고 간다 하면 둘이 싸울 수가 있겠고 또 싸울 때 공간을 파고들어서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두 선수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쌍승이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누구 하나 쉽게 믿고 갈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게 1번의 호전세이기 때문에 호전세를 보일수록 권명호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2경주, 3경주 현장에서 다시 한번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4경주는 자, 4번 한진의 행보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목을 받았는데 지정훈련에서 월요일은 별로 편성이 셌기 때문에 막 중간에 치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다라는 듯이 지정훈련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진이 관심을 받았는데 1코스 오늘 또 당했죠.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 빠지기를 하는데 저번 주는 김동민한테 당했죠. 자, 오늘도 당했습니다. 김승택한테. 스타트를 잘 끊었습니다. 0점. 한진이 0.3, 잘 끊은 건 아니네요. 2731 끊었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1코스를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유리하게 인바직을 할 것이다 라고 마음을 놓았기 때문에 차라리 전속으로 휙 돌아 나가면 편하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데 느슨하게 일단 스타트를 확실하게 주도하지 못한 것도 페인이고 첫 번째 페인이고 1턴 선에 역시도 공격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 또한 두 번째 페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바깥쪽 1턴 선회할 때 이렇게 보면서 몽키턴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턴 마크를 보면서 선회를 하기 때문에 날아오는 선수를 못 보는데 자, 이 정도면 내가 편하게 돌겠어라고 방심했을 때 4, 5번 지난주에 김동민 요번 주에 김승택이 날라 들어왔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오늘은 가는 거 아니야? 4번을 믿고 간다라고 한다면 안쪽에서는 황희태와 정승호가 맞서겠고 4번을 쓰게 본다면 바깥쪽까지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한진 그리고 이 코스에 나오는 한성근 그 선수를 좀 불안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일단 스타트 한지는 스타트 한성근은 모터 그 선수가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체크가 좀 필요한데 자 그렇다면 누구를 대안으로 가냐 자 황희태죠. 황희태를 놓고 쌍승식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정승호와 손재민까지 보면서 4번이 안 좋네 라고 확실하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대안으로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는 화이트가 좋은 모터를 배정받아서 좀 욕심을 낼 거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는 김민준. 자, 현장에서 월요일 날 연습에서 아무것도 안 했고 화요일 연습에서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스타트 연습만 했기 때문에 김민준이 안 좋은가라고 의심해서 다 주은석의 우세를 점쳤었죠. 근데 제가 현장에서 기록 분명히 주은석이 더 빠르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준이 이 정도면 한 템포 빠르게 스타트감이 살아있으니까 승부수를 띄울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3사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좋은 배당은 아니었지만 일단 김민준의 의중을 읽어냈다는 게 깊은데요. 일단 1코스를 만났고 바깥쪽에 강력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1번 넣고 도착 찾기인데 사실상 박준현도 오늘 노려볼 정도로 위치가 좋고 박준호도 훈련에서는 좋았고 자 원용관 강영길 박진선은 모터가 좋기 때문에 후차권은 혼전 양상입니다. 일단 주목 선수가 있는 만큼 여기는 해석정과 대상지와 그리고 현장에서의 음성 어차피 1번 놓고 후착 찾기 양상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확인하시면서 최종적인 저도 주권을 어차피 김민준 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주력 주권 선발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주목하는 선수가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자, 6경주입니다. 여기는 앞서 말씀드린 이 한성근, 여기는 한진, 여기는 한성근 불안하다라고 평가됩니다. 크게 지금 윤영일 모터 안 좋고 김영민, 정세혁도 지금 좋은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홍기철과 한성근, 이태희로 압축이 됩니다. 그 중에 기록이 제일 빠른 4번을 중심으로 뿌려주는 그런 전개를 가장 먼저 그대로 볼 수 있는데, 자, 인코스의 반격을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뭐? 한성근 약하다며. 제가 보는 반격은 1번 홍기철입니다. 한성근이 홍기철이 지금 스타트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올라오진 않았는데 의지가 살아있죠. 옆에 한성근이 스타트감은 살아있기 때문에 승부 타임 맞춰준다라고 한다면 이태희와 같이 쭉 나올 겁니다. 여기 윤영윤이 살짝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5번, 6번은 안쪽을 공간을 노릴 텐데 일단 홍기철은 임 빠지기를 하고 한성근이 스타트가 빠르면 휘감으려고 하겠지만 일단 비슷하게 나오면 찌를 거고 이태희도 공간을 노린다고 한다면 먼저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주의 선수로 홍기철을 노리고 들어가는 작전 보내드리겠고 오늘 한성근이 정말 괜찮았다라고 한다면 4착이 아니라 2착이나 3차권으로 올라섰을 겁니다. 근데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록도 그렇고 뭔가 지금 탄력이나 순발력 면에서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1번과 4번을 먼저 보고 자 1, 2, 4위로 공략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성근 역시나 호전세를 좀 체크해 보시고 3파전이기 때문에 역시나 축을 정하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7경주 세 번째 현장 추천 경주인데요. 일단 최강성이 아까 한진에 그리고 한성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플러스가 최강성입니다. 진정훈련에서는 겁나 좋았습니다. 날라다녔습니다. 붕붕 날라다녔습니다. 권명호 같이 날라다녔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를 모았고 자 이번 편성에서도 기대를 모을 수가 있는데 불안하다. 뭐가? 스타트감이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딱히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이민아도 모터가 안 좋고 이인도 전형적인 찌르기형이기 때문에 최강성이 밥상을 차려준다면 뭐 순위권의 변수를 노린다면 손지영이 따라붙게 되겠고 휴가만 찌른다고 한다면 황마주나 기강선인데 최강성이 요즘에 무조건 돌리는 게 아니라 휘감아 찌르기도 하기 때문에 안쪽을 먼저 보는 그런 전략을 1순위로 가져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오늘처럼 또 스타트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자 인코스에서 기습에 나설 수 있는데 황만주가 지정훈련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지난주 하십니까? 입상 후보로 팔렸다가 스타트를 주도하지 못해서 자, 눌릴 뻔했습니다. 짧게 돌아 나와서 겨우겨우 3착을 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게 기광서죠. 여기서는 요주의 인물로 기광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5번이 괜찮다고 한다면 5 놓고 가면 되는데 5번이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안쪽에 기습 그 중에서도 2번 기광서의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보면서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는 전략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대비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웅의 모터가 좋지 않습니다. 9초대에서 8초대까지 끌어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반혜진이냐 김민천이냐 이걸 놓고 고민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순위권의 변수로 활용하기 때문에 축만 정하면 되는 편성. 자, 요거는 실컷 고민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소개항주 보고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자, 반혜진이 선빵을 치냐 김민천이 노련하게 압박을 하냐 요걸 놓고 현장에서 주권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경주는 추리의 중심에는 주준석을 놓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준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은석이 돋보였고 또 안 볼 이유가 없었던 주은석이지만 자, 뭐 제 몫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입상 후보로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사고가 났던 정주현이 안쪽에서 버텨줄 것이냐 첫 우승을 기록했던 오늘의 큰 성과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오세준과
김명진의 우승을 그리고 입상을 마친 거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절실합니다. 절실하고 자, 시즌 출발이 좀 늦었기 때문에 바짝 벌어야 또 주선별을 은퇴를 면할 수 있죠. 3번이 일단 안쪽을 휘감아 찌르거나 찔러주면 안쪽 코스가 유리하지만 혹시라도 휘감을 경우에는 바깥쪽에 4, 5, 6번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5번, 6번은 모터가 괜찮기 때문에 주은석이 휘감을 경우에는 같이 묶어가는 전략 그 중에 5번, 6번을 함께 가져갈 수가 있겠고 두 선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조건 주은석만큼 스타트를 끊어서 비벼줘야 됩니다. 자, 그 가능성을 먼저 타진해 보면서 접근해야 되겠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쌍승식이 뒤집어지는 거죠. 3번이 뒤로 가면서 1, 2번이 선두를 치거나 두 선수가 동반 입상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어, 주은석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지만 정주현도 훈련이 좋았고 김명진도 모터가 좋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양축 편성 많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크게는 최영재와 이재학의 우승 대결이고 자, 윤영근 꾸역꾸역 입상을 하고 있고 문지엽도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한종석과 권명호도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입상 도전 세력입니다. 하지만 3, 4, 5번보다는 분명히 1, 2번이 좀 더 유리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두 선수 중에서 축을 정하는 것이 관건인데 자, 이재학이 조금 더 괜찮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 어제 입상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했지만 뭔가 쭉쭉 나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최영재는 6코스에서 나름 최선을 다한 거고 이재학은 추격전을 그좀 편성이 좀 만만한 데서 간 건데 개인적으로 1코스에 최영재 임 빠지길 잘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재학은 복승축으로 활용을 하시고 쌍승축으로는 최영재 이렇게 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면서 나머지 선수들과 묶어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윤영근은 어, 튀어나가지 않는 스타일이죠. 이재학이 찌르면 윤영근은 진로가 막힙니다. 근데 이 선수들은 역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영근보다는 4번, 5번, 6번을 먼저 주목하면서 함께 묶어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배당 역시도 안쪽을 부러뜨리면서 요도를 조합해서 노려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유석현을 믿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해도 아깝지 않은 14번 모터. 김민준 때부터 시작해서 김현덕 또 말씀드립니다. 한운, 최영재, 정세혁, 유석현까지 탈 줄 아는 전력이라면 10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터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죠. 그래서 유석현이 축으로 보더라도 일단 그래도 손재민이 나머지 선수들보단 낫다. 1코스니까. 그래서 요게 대끼리로 팔리는데 좀 부담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3번이 휘감을 수 있습니다. 휘감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구연구가 있지만 노림수로 박민영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치가 좋기 때문에 구연구는 정인규한테 진로가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타트가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먼저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고 상황이기 때문에 박민영도 지금 주선보를 당하고 나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오늘도 막방까지 추격전을 하는 거 봤을 때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순위권의 변수로 오림수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2경주는 양축 편성입니다. 또 여기에 나머지 선수들 이지은을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인데 위치가 좋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겠고 오늘 깜짝 우승한 박성문의 지정훈련에 좋았던 김경일까지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원론적으로 1대간이냐 3대간이냐 지금 페이스로 봤을 때는 비슷합니다. 둘이 비슷한데 배민이 나쁘지 않고 또 1코스 운영이 워낙에 잘하기 때문에 이지은으로 인해서 김도희가 휘감는 스타일이 아니죠. 상황에 필요에 따라 휘감지만 스타트가 안쪽에서 밀고 나면 찌르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라고 봐서 근소하게 1번을 축으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 보내드리겠고 자 이지은은 제 찌르기 하나밖에 없는데 탄력이 받쳐주지 않은 찌르기는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바깥쪽에서 선택을 하지만 그 중에서 박성문을 먼저 보는 그런 작전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13
13, 15 그리고 16, 17은 마지막 현장 추천 경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뽑아내야 되는데요. 여기는 일단 이상문의 모터가 호전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진우냐, 박진서냐, 여기에 노성인이냐, 뭐 송여범이나 나병창보다는 요 세 명의 선수 중에서 답을 찾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누가 뭐래도 야 조성인이야 오늘 다 먹었어 갈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해줄 거야 라고 한다면 조성인 놓고 안쪽을 보면 되고 조성인을 강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나병창까지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 기록이 잘 나오고 기량이 우수해도 일단 모터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탄력이 그렇게 쭉쭉 받아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나 안쪽으로 갈수록 200m 스타트는 괜찮은데 150m 스타트 할 때는 탄력이 안 붙습니다. 자, 혹시라도 안쪽에 송혜범한테 진로가 막히거나 승부 타이밍을 재다가 불발된다라고 한다면 머리가 아니라 2착으로 내려앉을 수가 있겠고 혹시라도 부러지는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도전 상대인 이진우와 박진서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이죠. 이진우 스타트로 이상문을 씹어먹고 박진서도 오늘 이제 찌르기 일변도에서 자유롭게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만큼 3파전으로 보시고 5번에 강세가 아니고 5번에 우세가 아니고 3파전으로 보시고 5번이 2착으로 내려앉거나 3착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2번, 3번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14경주는 또 크게 보면은 어선규를 상대로 이태희가 도전하는 양상인데 김승택도 있고 바깥쪽에 황희태, 오세준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기엔 좀 그렇고 요 안쪽에서 답을 찾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숭의 축은 어선규를 놓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이 세지만 1코스의 어선규, 자, 좋은 모터를 만나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여기도 자, 도전 선수 선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접근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어선규를 저는 인정하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15경주 역시나 최강성이 다시 한번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불안한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앞선 경주 7경주에서의 움직임을 결과를 보시고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괜찮다라고 한다면 축으로 활용하면서 안쪽에 원영관과 김영민, 휘감을 경우에는 안지민과 송효석, 휘감으면은 안지민과 송효석. 근데 제가 오늘 왜 안지민을 현장에서 뺐냐? 5번 안지민을 3, 4, 3위를 추천해 드렸는데 5번은 왜 뺐냐? 아예 언급도 안 했냐? 이거는 자, 안지민의 실전 스타트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5코스에서 스타트가 안 되는 찌르기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버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 못 들어왔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강성 옆자리이기 때문에 또 모터가 괜찮기 때문에 관심을 받겠지만 스타트가 받쳐주지 않으면 송효석이 먼저 갈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휘감더라도 저는 5번에 손을 들어주고 싶고 최강성이 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원영관을 놓고 쌍성을 뒤집고 안쪽에 김영민이 찌를 수도 있고 바깥쪽에 송효석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모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강성의 컨디션에 따라서 꼼꼼하게 주권 선택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원영관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16, 17경주. 자, 마지막 현장 추천 경주인데요. 왜 어렵냐? 일단 5번 김민준이 출전하고 있지만 아까 조성인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틀을 짜놓고 거기다가 껴놓고 비슷하게 만들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김민준이 축으로 팔리면서 일단 누구 하나 쉽게 뺄 수 있는 전력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3번 정경호가 괜찮아 보이고 안쪽에서는 민영건이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2인이 훈련이 괜찮았고 홍기철도 일격이 있습니다. 일단 김인혜를 신경 쓰지 않더라도 이인과 홍기철까지 다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도전 선수 선별, 축과 입상 후보 선별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난이도가 높은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김민준이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경호를 공략할 수가 있겠고
좀 더 이게 첫 번째 그림이고 두 번째는 3번 넣고 쌍승을 뒤집는 그림이죠. 여기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번의 기습작전입니다. 정경호도 모터가 좋지만 스타트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스타일이라서 안쪽에 1, 2번이 빡빡하게 치고 나오면 승부타를 뺏길 수가 있습니다. 2인은 어차피 찌르기형이고 민영건은 1코스 지정훈련에서 그래도 좀 가능성을 보였던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어, 세 가지 조건을 조합해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의외로 뭐 김민준이 해결사로 나설 수가 있겠지만 모터로 봤을 때는 정경화가 좋고 코스로 봤을 때는 민영공도 일격이 있는 만큼 요 세 가지 케이스 유형 중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17경주도 일단 액면은 우열이 드러나 있습니다. 모터로 봤을 때는 자, 반혜진의 기록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아니죠, 이게 아니죠. 다시 하겠습니다. 반혜진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강현길이 그 다음에 손지영인데 오히려 조건으로 봤을 때는 코스는 손지영이 가장 유리하고 그 다음에 강현길이고 마지막으로 반혜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스타트 감각으로 봤을 때는 또 강현길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손지영 그 다음에 반혜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안정감 자 모터나 스타트감으로 봤을 때는 요 그림이 가장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자 여기서의 체크 포인트는 1번의 호전세입니다. 소개항주 기록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워낙에 모터가 그렇게 빠른 모터가 아니기 때문에 소개항주는 안 나오지만 스타트를 끊어서 강연길이 순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번이 2번을 나머지 선수들을 찌르게 만들거나 붙어들게 만들면 1번이 선빵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걸로 뒤집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관건은 자 손지영의 승부 스타트 감각과 승부 유지 여부를 체크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당이 괜찮다고 한다면 이렇게 공략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전정환이 순위권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건 다 말씀드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현장에서의 선택, 양축 편성, 3파전, 유독 많은 수요 경주인데요. 그래서 최종적인 축과 또 최악의 이변 상황도 좀 염두에 둘 필요성이 느껴지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구독자분들이 또 늘었고 많이들 봐주시는데 좋지는 않으신가 봅니다. 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서 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나름대로 성과 아쉬운 점도 컸지만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오세준이나 김명진 자, 오늘 이제 수요일 목요일 이틀 남았는데 자 이 기세를 이어가서 오늘 페이스를 이어가서 수요일과 목요일도 좋은 결과물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자 아침 훈련 보고 현장에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 말씀드리지만 자, 가이드라인이라는 거 유튜브는 가이드라인이고 정말 필요한 것은 제 음성이나 문자에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해석적 예상지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힘을 실어드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해석전과 현장 예상 다시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 저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